생방송 9시 10분인데 생방송 한번 때리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그 화제로 떠오른 인물 윤석열 씨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선 후보로 1위로 등장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를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시간을 마련을 해볼까 했습니다. 뭐 기타 없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한번 좀 같이 대화를 채팅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 윤칼시에 윤창중 씨가 윤칼시에 가가지고도 뭐 1시간 20분 동안에 윤창중의 박근혜와의 관계 이런 거 저런 거 대담을 했습니다만은 또 다르게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고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5월 3일 월요일에 스카이데일리에 3면에 윤석열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좀 크게 나왔는데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윤석열 자맹 속 야 피로도 고조 플랜 B 목소리 되돌아.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정권에 쓴소리 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입니까? 최재형 씨 감사원장 제2의 윤석열로 기대한다. 한국당 해체돼야 발언 김세현도 40대 기소론 주목한다. 또 윤 자맹하는 이유가 왜 처가 의혹 적폐 수사 걸림돌로 거론 뭐 이런 것이 소주제로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신문지 조금 읽어보면요. 야권 유력 대선 후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자맹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플랜 B 목소리가 고조된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기존 후보군 외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김세현 전 국민의힘 의원 등도 함합평에 오르드는다. 최근에 감사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좀 많이 좀 급부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김 전 부총리라 최 원장은 현 정부에서 관직을 지냈음에도 여권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제2의 윤석열로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김 전 부총리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권으로부터 출마 제안을 받았지만 고세했다. 그러나 야권 대선주자 제안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 고향인 충북 음성군에서 열린 2021 반기문 아카데미 강연에서는 미래화두는 철진한 진정도 이념도 흑백 논리도 아니라 중요한 건 민생이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 대선 출마 여지를 남겨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9일에 김 전 부총리에 대한 당내 기대가 분명히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권영세 의원은 김 전 부총리 등이 경제면에서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이야기 나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를 이끈 최재형 감사원장도 구체적 움직임은 없지만 잠재적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다. 윤칼세 TV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을 띄우고 있죠.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면 최 원장 등 여권 인사까지도 함께해 정권을 탈환하겠다. 힘을 실어주었다. 자,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유한국당이 해체돼야 할 좀비 정당으로 규정해 강한 인상을 남긴 김세현 의원도 불망에 오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플랜 B가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플랜 A가 윤석열을 대권주자로 띄운다면 플랜 B는 다른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플랜 B 목소리 배경에는 윤 전 총장의 잠행에 따른 피로감 고조 외에 그 이 처가 관련 의혹,
과거 적폐 수사 주도 이력도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윤 전 총장이 출마 선언과 함께 여권의 집중 공격을 받아 중도 하차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적폐 수사 주도 이력은 야권에 대한 여권의 갈라치기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자, 정치권에 의하면 두주불사라는 말이 나올 만큼 주량을 자랑했던 윤 전 총장은 근래 술자리도 마다 한 채 칩거 중이다. 굉장히 지금 고민에 지금 빠져 있는 모양입니다. 대신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경제사회복지 노동 등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정치 참여를 하려면은 뭐 법 가지고는 법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역사 다방면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일각에서는 그가 치국에 앞서 부인 김건희 씨 논란 마무리 등 수신 제거에 주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것이 월요일날 스카이데일리에 나온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 이제 그러면 과연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동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뭐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래 항의성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죠. 다른 사람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는 수사만 했다. 그래서 그거야 수사만 난 정치권이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치권이 책임질 일이다. 이렇게 이제 싹 오리발 내밀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과연 그렇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최순실하고 엮어가지고 경제공동체라고 또 하고 묵시적 청탁을 해가 뇌물죄를 해가지고 그런 신조를 만든 그때 중심에는 윤석열 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참여, 대선 출마에 그 탄핵의 강을 이 강이 굉장히 골이 깊은데 그것을 제대로 넘을 수가 있느냐,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출마의 명분이 정치를 왜 하고 대통령 출마 참 가당치도 않은데, 우리가 보면 참 기가 차고 가당치도 않는데 여론조사에서는 1등을 한다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럼 인정할 수밖에 없죠. 현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 하니까 윤 빠돌이도 생기고 빠돌이 현상도 생기고 트럼프 빠돌이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누구도 빠돌이 대개명도 있고 많은데, 그럼 그렇다 치고 자기 자신이 정치의 명분이 뭐냐 이야기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검사하다가 최동국 검찰총장 밑에서 호위무사로 자처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지방 여주지검장이라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서울 중앙지검장 하면서 2년 동안에 2019년 17년부터 19년 사이에 상당히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데 굉장히 앞제비, 칼제비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세력, 주사파 세력으로부터 밀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옷 벗고 지금 검찰총장 임기를 마무리 못하고 추미애가 밀어내려 하니까 못 견디니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정치 참여의 명분이 쉽지 않죠. 말을 갈아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박근혜 정부로 그렇게 말 탄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명분이 굉장히 깊은 정치판이라는 것이 의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건데, 탄핵강 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어쨌든 간에 한 3주 전이죠. 거의 한 달 다 돼 가는데 4월 13일 여론조사 한 걸 보면은 JTBC가 의뢰한 리얼리티의 여론조사 한 건데 윤석열이가 36.3%, 지금은 한 31% 조금 내려가는 말입니다. 하도 안 된다 하니까 떨어지는 모르지만
이재명 23.5, 이낙연이가 12.3 해서 더불어터진당, 이재명, 이낙연이 합치면 윤석열하고 비슷한 이런 것이 되어서 30점 넘으면 굉장한 고공행진이죠. 예. 자, 이런 윤석열의 고공행진이 어떻게 해서 진행됐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짠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윤석열 씨를 윤석열 같은 경우에 가만 보면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가, 제가 역사학이니까 평생 역사 공부만, 평생을 역사책만 읽은 대학 교수 출신이니까, 윤석열을 생각하면은 역사상에서 딱 두 명의 인물이 떠오릅니다. 한국에서는 중종시대에 개혁정치, 살인파로 출사를 한 조광조가 떠오르고, 중국 쪽에는 삼국시대에 동탁을 쳐버린 여포가 좀 생각이 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조광조가 여포의 그러한 것이 오버래핑이 되는데, 조광조가 김효사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선 중기인데 이미 조선 초기부터 성리학, 주작이라 그러죠. 이제 성리학이나 주작으로 되는데, 주작이 들어오면서 명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주작 서적이라든가 성리학, 주작이 굉장히 이제 궁궐로 또 한양으로 해서 전국으로 이제 퍼지는 그런 상태고, 이제 유학자들, 살림 세력들 이제 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력을 과거로 들어가는 때였는데, 중종이 훈구파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조광조를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끌어들여가지고 견제를 하다가 결국 이제 조광조도 자식 스스로 파벌을 가지고 있어 왕권 강화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다 해서 이제 다시 훈구파인 남권입니까? 그런 인물을 다시 기용을 해가지고 조광조 세력을 엎어버리고 사역을 주게 한 게 그 유명한 김효사죠. 근데 조광조나 윤석열이나 공통점이 뭐냐? 뭔가 일을 하면은 조광조하고 윤석열하고 비슷한 점이 뭐냐? 한번 뭐를 맡기고 일을 하면은 오른쪽 왼쪽도 뒤도 안 돌아보고 탱크처럼 막 전진한다는 이야기요. 옆에도 앞에도 좀 살펴가면서 이렇게 지뢰밭이 있는가 봐가면서 가야 되는데, 자기 필이 딱 꽂히면 막 간다는 이야기예요. 막 갑파시키고 막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조광조가 어쨌냐면은 마음도 안 됐죠. 젊은 나이인데 신랑가를 기용을 해가지고 자기 세력들을 추천으로 해가지고 과거제로 교체도 하고, 또 제사 같은 주작 가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작 가래라 해가지고 수도권에서 양반들만 그 당시에는 주작 가래에 의한 제사를 지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주작 가래의 오늘날 같은 유교의 제사의 제사의 조광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반강압적으로 이렇게 제사 시스템이 지어진 것이 중종의 조광조의 어떤 그런 것이요.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주작적인 그런 정치였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핑계대는 왕도 정치인이 뭐니 하지만, 죽은 선조들, 부모, 아버지 해가 그런 복잡한 형식을 갖춘 그런 것이 조광조 중종 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조광조는 젊은데도 중종한테 이랍시다 저랍시다 무슨 중국의 요순시대 왕도 정치라는 것이 도학 정치라 그러는데, 굉장한 완벽한 이 인간의 어떤 말이자면 물력이라든가 성력이 없이 어떤 현자라 그럽니까? 성군이죠. 인격적으로 완벽한 성군이 되려면 그런 어떤 미덕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자맹자의 도리를 갖다가 설파를 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말이죠. 짐승적인 그런 욕망의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말하자면 서양에서의 세인트, 성인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성인군자처럼 행동을
하라고 이제 왕한테 성리학적인 차원에서 자꾸 요구하고 강요하고 코치를 하는데 중종이 아주 피곤하죠. 처음에는 뭐 이래 하다가 또 중종이 볼 때는 조광조 인기도 막 자기보다 더 높이 가고 그래 하다 보니까 질투도 나고 또 뭐 배운 거는 또 조광조가 책을 많이 읽어서 많이 유식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뭐 성리학 책이라는 것이 뭐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문제가 많지만 자고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식한 그런 선비에 해당되니까 왕이 그 콤플렉스도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키웠다 해서 너무 키워서 건방져졌다 해가지고 결국 내쳤는데 조광조가 앞만 보고 달렸거든요. 개혁 드라이버라 해가지고 막 쉘이 달렸어요. 중종 때 정권을 중종 반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개혁 거기에 그 참여했던 100여 명 되는 그 사람들을 너무 공이 많다 해가지고 공을 삭감을 디스카운트죠. 네? 공직을 이런 걸 삭감을 하려 했는데 거기 이제 홍보파들이 반발을 하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사익을 받게 됐는데 앞뒤 안 가리고 무리하게 급진 개혁 드라이브 한 거나 윤석열이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2년 동안에 주사파한테 잘 빌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졸속재판하도록 옆에서 검찰 쪽에서 소스를 제공하고 신조어를 만들고 4명의 국정원장 4명 국정원장 감옥에 가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죠. 이명박 전직 대통령도 구속시키는데 구실을 주고 검찰의 수사에서 구실을 주고 굉장한 무리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앙에 윤석열이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변명하면 뭐합니까?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나는 책임이 없다 해서 뒤로 빠진다? 말이 안 되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하나둘씩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로 피하려고 그래요? 이건 하늘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조광조가 앞만 달리고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막 자기가 옳다고 막 자기가 생각이 올 때 절대 선이라 해가지고 막 몰아붙이면서 이 조선 강토를 갖다가 주작의 나라로 만들어라 했단 말이에요. 리를 차이나. 예? 굉장히 무리가 많았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사익을 받고 죽었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는 삼국지연에 보면 그 삼국지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좀 삼국지 좀 짜짜 읽어봤습니다만 그걸 다시 한번 리포트 해보면 그 여포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포 후한 말에 맹장이죠. 장군이죠. 삼국지 시대에 삼국지의 그 초기에 보면은 이게 뭐 10권짜리도 나왔고 20권짜리도 나왔는데 삼국지의 이 유비라든가 무슨 관우라든가 장비가 나오기 전에 가장 뛰어난 그 맹장이죠. 장비하고 관운장과 거의 그 막조를 수 있는 거의 대등하게 대결할 수 있는 인물이 여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후한말 맹장 적토마를 타고 이제 칼을 휘두르면은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성격이 이제 기묘한 것이 여포가 이제 그 자기 상관인 정원을 배신했는데 그거는 이제 권신인 동탁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상사인 정원을 제거를 했고 그래서 권신 동탁이 여포를 자기 이제 양자로 뒀지 않습니까? 근데 동탁이 횡포를 부리고 전행을 하니까 다시 이제 왕윤이 이제 그 여포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초선이라는 미인이 등장하는 거죠. 미인계가 등장하는 겁니다. 왕윤이 좌우한 초선이라는 미인계를 써가지고 여포한테 접근해가지고 여포로 하여금 자신의 양부인 동탁을 죽이도록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때 권선을 누린 여포가 이리저리 하다가 또 쫓겨나면서 방랑생활을 하고 결국 나중에 이제 조조한테 죽습니까 해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데 이 여포의 특징이 배신을 잘하지 않습니까?
용명 하나 배신을 잘하고 실의가 없는 거죠. 지모가 부족합니다. 지모가 부족하고 인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칼을 잘 쓸고 용맹을 해도 그 세상살이 이치가 칼 잘 쓰고 용맹하다 해서 사람들 잘 처리한다 해서 그 세상에 인정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그래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 용맹을 자기 뜻을 제대로 피지 못하고 이제 비참하게 죽은 것이 여포입니다. 네. 네. 오늘날 정치가들이 과거의 역사상의 인물의 성공과 실패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큰 코 다칩니다. 문재인 씨 지금 어디입니까? 양산입니까? 어디서 지금 대통령 끝나고 나서 이제 고향이든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갈 겁니까? 문재인 씨가. 응? 그렇다고 해서 외국으로 망명할 수도 없는 거고 북한을 망명할 수 있습니까? 네? 어디 누가 중국 시진핑이가 도와준답니까? 무슨 김정은이가 무슨 문재인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전두환 씨 연희동에서 그런 수모를 당한 거 보세요. 과연 나라에 지금 문재인하고 전두환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국가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는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연희동의 전두환이냐, 양산에 지금 거치를 옮기려 하는 내년 3월 양산에 가려는 문재인이냐, 국민들 알 거 아닙니까? 얘가 좀 3,000% 빠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왜 윤석열이가 뜬금없이 수사파 정권의 앞잡이 노릇한 칼집이 노릇한 윤석열이가 대권 후보 1등으로 올라갔느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제 참 궁금하고 연구를 해봐야 될, 심각하게 연구해야 될 건데, 일단 우리나라의 20, 30년 동안에 뿌리 박은 조중동, 그리고 저쪽에는 한계라도 해가지고, 레프트, 라이트, 좌우익, 보수 진보라 합시다. 좌우익의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 쪽에서 조선일보를 위시한 조중동, 조선일보가 저는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조선일보가 보수 언론 중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을 섰지 않습니까? 그래 일주일 동안 뭡니까? 정윤의 이야기든지 이야기든지 다 있을 거 가지고 어디 갔느냐 하면서 JTBC하고 조선일보 조중동이 아주 일주일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융단 폭격을 일주일 했는데 그것을 넘어져 버렸어요. 융단 폭격인데. 근데 제가 2014년 세월호 사건을 사고 났을 때 제가 익산에서 서울로 버스 타고 올라올 때 그때 세월호 터진 거 지금도 기억나는데 TV입니까? SBS, MBC인가 하여튼 방송진이 카메라 들고 그걸 갔는데 세월호 사건에 그것을 하루 종일 반나절 그 카메라를 대고 세월호가 침몰하는 거를 생방송을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 세월호에서 그 시간마다 실시 생방송 하는데 그걸 본 방송 이 시청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불안하게 되고 분노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분노를 그 배가 왜 저렇게 어린 학생이 죽었느냐? 누가 보냈느냐? 이리저리 하다 보면은 제일 꼭대기 있는 청와대 그 여인 이래 될 수 있지 않는가? 아 이것도 정권 타겟도 정권 퇴진 운동 하겠구나. 그 생각이 팍 언론이 박근혜 정권 퇴진에 앞장서겠거나 뭘 핑계로 세월호의 이 사고를 핑계로 해서 하겠구나. 딱 제가 감이 돌았어요. 아 이거 정권 큰일 났다. 왜냐? 이명박 정부가 들었을 때 2008년도 봤지 않습니까? 그 광우병 사태. 이명박 정부를 뒤집으려고 몇 달을 끌었습니까? 그게. 제가 전주에 목욕탕 갔을 때 거기에 10시부터 11시 1시간 2시간을 뭐예요? 야밤에 그 촛불 시위죠. 촛불 시위 해가지고 그거 소주 먹고 깽판 지기고
그런 것을 생방송으로 찍고 있었어요. 광우병 사건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한 달 했으면 한 두세 달 했죠. 길거리에서 그 소주 마시고 깽판 지기는 거. 그걸 생방송으로 보도를 했었어요. 그건 뭡니까? 이명박 정권을 광우병 그 핑계 대고 이걸 뒤집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언론이 실황방송으로 카메라를 대고 간다는 거는 정권과 촛불과의 뭐예요, 이게? 끈끈한 유착으로 한번 해보자. 한번 뒤집어보자.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촉이니까 이걸 못 뒤집은 거예요. 그때 그 촛불을 했던 인물들 사법부에서 선방망이로 처벌한 거 아닙니까? 누가 코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명박 대통령을 어디 청와대 야밤에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무슨 노래 뭐지 무슨 노래입니까? 저도 그 노래 참 좋아했는데 긴 밤 지새우고 풀마다 맺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노래 아침 이슬 그 노래를 불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누가 코치인지 모르겠어요. 그 중도 실용주의자들이 그걸 각각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백성들을 그 광우병 사태에 그 촛불 뜬 그 사람들 좀 다독거리죠. 노래 한 곡 부르소. 긴밤 지새우고 그 노래 부른 겁니다. 저도 그 노래 좋아합니다만은 그 뒤로부터는 그 노래 부르기 싫더라고요. 근데 2008년도 광우병 사태로 한번 그 전에 2002년도입니까? 효순 위선이 사건 때 이미 촛불 세력들이 커가지고 노무현 정부 탄생의 공신이 촛불 아닙니까? 이해창 떨어뜨리게 하고. 그게 뭐예요? 효순 위선이 미군 장갑차가 깔아뭉개 주겠다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한 두 달 해가지고 판을 뒤집어가 대선 역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촛불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거. 그게 언론 카메라가 등장하고 언론이 서포트하고 언노련 뒤에서 종북자 아이들이 서포트를 하고 민노총이든지 뭐 해서 이걸 알아서 밟은 세고는 했었어야죠. 이게 자익들 뿌리 보통 깊은 거 아닙니다. 이게 그거 지금 광우병 2016년 15년입니까? 수십만 명이 광화문 시청 앞에 동원됐는데 외국인들 중국계입니까? 중국인들 5만 명, 6만 명이 동원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던 탄핵은 인터내셔널 차원에서 남북한 인터내셔널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냥 무슨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가 앞장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앞장섰으니까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에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반대한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언론 제일 먼저 누가 골로 갑니까? 저는 조선일보의 사주 입장이라고 봅니다. 사주 입장이에요. 그것도 무슨 언론이나 노조도 있겠죠. 언론 노조도 좀 셉니까? 그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 저는 조선일보 안 본지 몇 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저는 조선일보 끊어버렸는데 조선일보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을 동조한 세력이나 탄핵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한 세력들, 방조한 세력들, 이 연대를 그 중에서 누군가는 후보군으로 떼어놔야 조선일보도 자기들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언론사의 사주의 이익이 대한민국 체제의 수보다도 더 중요하게 됐다는 것이 저는 조중동의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 참 큰일 났어요. 민주주의는 교육과 언론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언론의 눈치를 보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이렇게 지금 망가져버리면 한쪽 편만 이렇게 들어버리면 여론을 왜곡시켜버리죠. 왜곡시켜버리죠. 보도를 할 거 안 하고 안 할 걸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게 언론에서 망가지는 거예요. 교육은 이미 망가졌고 정규제에서 망가졌고 언론도 이미 언론에서 여론이 완전히 왜곡되면서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 죄가 있다 탄핵이다. 물론 최순실이
최순실하고 이런 인티미트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권장할 바람직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순실과의 관계가 탄핵 사유가 될 거냐 아닌가 이건 또 다른 문제라 이게. 과연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뭐 해가지고 반란을 모의했습니까? 김정은에게 유튜브를 USB를 줬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고 했습니까? 비밀리에 달러를 줬습니까? 비밀리에 석탄을 샀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서 삼성 이재용 쪽으로부터 해가 뇌물을 받아가지고 인마이 포켓을 했습니까? 박 대통령이. 그건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하고 공모를 내란을 음모로 해가지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면서 북한이라든가 중국 공산당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 나라 체제를 파괴하려 했다든가 중대범죄 저지른 거 없습니다. 다만 외로우니까 최순실하고 관계는 좀 인티미트했다. 그것이 과연 탄핵 사유냐 이야기예요. 또 장보게 하고 옷도 좀 주게 하고 뭐 다른 사람 부에서 그런 게 있었다 칩시다. 그러나 그건 경고할 수 있죠. 노무현 대통령처럼 누가 그 대우실업 뭐 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강다리에서 투신 자살했는데 그때 야당이 이제 탄핵한다 해가지고 미싱된 게 뭐예요? 말은 좀 실수를 했지만 탄핵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 해가지고 탄핵이 비토가 됐지 않습니까? 그 탄핵을 너무 쉽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황교안 씨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탄핵의 앞제비였으니까, 칼제비였으니까 이 사람을 대권 후보로 이렇게 띄우면은 조정국으로 볼 때는 안전빵이다.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면 그렇게 이제 조정동 같은 경우에는 뭐 퇴그 집회에서 움직임 같은 거 3년 동안, 3, 4년 동안 일체 보도를 안 했지 않습니까? 뉴스도 한 번 안 나왔어요. 거의 다. 그렇고.